좋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이란 전쟁에 대해 연 기자회견을 들으면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친이슬람 정권을 지지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승리라고 하며 축하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다.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반정권 성향의 많은 이란인들은 트럼프가 우리를 버린 것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렇듯이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를 잘 모르는 사람만이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트럼프의 다음 행동을 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맨 처음부터 시작해 봅시다. 트럼프는 세 가지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첫째, 이란의 비핵화. 둘째, 이란이 핵능력을 절대 갖지 못하게 하는 것. 셋째,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제거하거나 이스라엘과 유럽에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크게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 정권이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등 대리 세력 지원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만약 정권을 충분히 약화시킨다면 이란 국민들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정권이 전복될 수도 있다는 기대도 있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처음에 이것이 3, 4주 안에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거의 4주가 다 되어가지만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는 뭐라고 했을까요? 트럼프는 자신이 함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권 내부 인사와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선의의 표시로 그들은 그에게 선물을 보냈습니다. 내가 그들을 믿을 것 같아요? 저는 그들을 믿지 않습니다. 왜 저한테 말하려고 하시죠? 그들이 거래를 할 거니까죠. 그들이 거래를 할 거예요. 사실 어제 그들이 놀라운 일을 했어요. 우리에게 선물을 줬고 대통령이 오늘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건 엄청난 돈의 가치가 있는 아주 큰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물이 뭔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아주 중요한 선물이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걸 줬고 또 줄 거라 했으니 우리는 올바른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아니요, 그건 핵이 아니라 석유와 가스 관련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준 일은 정말 좋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저에게 보여준 건 우리가 올바른 사람들과 거래하고 있다는 거였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도부가 모두 죽었고 다 사라졌으니까요. 호메인이 모두 사라졌죠. 말하자면 전 최고 지도자죠. 그리고 새 최고 지도자도 적어도 꽤 큰 타격을 입었죠.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사라졌죠. 그리고 3단계에 있던 많은 사람들도 사라졌어요.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나타난 이들입니다. 대통령과 그들이 준 선물은 의미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며 실제로 실행했습니다. 그걸 할 수 있었던 건 그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선물이 이란 석유와 관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트럼프는 만약 이슬람 정권을 그대로 두면 전쟁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가 올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상당한 동물이 건강한 동물보다 훨씬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그의 아버지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라고 알려진 무스타바 하메네이 같은 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는 또한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자녀들, 그리고 아내인지 여러 아내들인지까지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권한을 맡기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점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는 누구에게 권한을 맡겼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마 곧 알게 되겠죠. 또 다른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의 압박이 크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이 오래 닫혀 있을수록 세계 경제 침체에 더 가까워집니다. 아무도 그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전쟁이 사준에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박살내고 지도부를 제거한 다음 이란에 미국과 서방의 우호적인 새로운 정부를 세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을 끝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승리 선언 후 미국으로 돌아갈까 우려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는 이 사람들을 관저에 남겨두는 것이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훨씬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이전보다도 더 말이죠. 우리가 이겼습니다. 이 전쟁도 우리가 이긴 겁니다. 이걸 계속 끌고 가는 유일한 존재는 가짜 뉴스뿐입니다. 제 말은 뉴욕타임스 같은 데를 보면 마치 우리가 해군도 없고 공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대와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하죠.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테헤란과 그 나라의 다른 지역 상공에 비행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그 아주 크고 강력한 발전소를 파괴하고 싶다면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마치 나를 데려가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왕국을 잇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들이 트럼프의 이란 정권 정복 시도 계획을 부추기거나 최소한 동조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며 이슬람 정권의 공격도 받았습니다. 이란에서 더 급진적인 성직자가 집권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중동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랍에미리트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스라엘보다 아랍에미리트를 훨씬 더 많이 공격해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새로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더 급진적인 성직자와 나란히 살아가게 될까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어차피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적으로는 지금이 이슬람 정권을 공격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규모의 시위를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이슬람 정권은 자기 국민 3만에서 4만 명을 살해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슬람 공화국에 대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으며 이란에 수천 명의 스파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이 이란을 공격하기에 최적의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지원과 무관하게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정권이 이란을 계속 통치하게 두면 이번 전쟁이 시작되기 전보다 훨씬 더 힘든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스라엘이 이슬람 정권에 대한 폭격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여전히 이란의 모사드 요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안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런 작전들은 축소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초기에 헤즈볼라에서 봤던 것만큼 암살 사건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이슬람 정권이 경기를 늦추고 회의를 더 자주 열기 시작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그런 목표를 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트럼프의 손에만 달린 문제도 아닙니다. 특히 마르코 루비오가 이미 이스라엘이 어차피 이란을 공격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끌려 들어간 것이라고 말한 걸 생각하면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차피 이란을 공격할 예정이었고 미국이 그걸 하길 원하지 않았다면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제 12일 전쟁을 기억하신다면 트럼프가 휴전을 요구했을 때 이스라엘은 계속 전투를 이어가길 원했고 이스라엘은 이슬람 정권을 계속 폭격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신다면 그때가 트럼프가 실제로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고 말한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욕설까지 했죠. 그들은 너무 오랫동안 너무 치열하게 싸워서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에게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네타냐후가 계속 밀어붙이려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트럼프가 분명히 미국의 영향력을 사용해서 네타냐후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가 이번에 해낼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이스라엘의 위험 부담이 더 커졌고 이 정권이 계속 집권하면 평범한 이스라엘인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 우리가 이겼다. 해군과 공군을 심각하게 약화시켰고 이제 돌아간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말한다면요. 그리고 여기 우리가 협상을 하게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일부 사람들은 IRGC 내에서 대규모 이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RGC 내 일부 인사들이 강경파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선의의 표시로 선물을 보낸 사람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석유 관련 선물이 무엇일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미 해병대가 카크 섬에
상륙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란 석유의 90%가 그곳을 통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금요일 저녁 주식 시장이 마감하자마자 하크섬을 급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로 카갈렌을 점령할 것입니다. 그리고 월요일에 주식 시장이 열릴 때쯤이면 상황이 조금 진정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혼란은 없을 거예요. 지금 이건 순전히 추측일 뿐이고 제 개인적인 가정입니다. 저는 이란 혁명 수비대 내부의 일부 인사들이 무스타바 카메나이를 거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과 거래를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우리가 너희를 공격하지 않고 섬을 공격하게 두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고 정권 내 대규모 이탈이 있길 바랍니다. 저는 정권 내부의 누군가가 무스타바 하메네이를 배신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하고 손을 털고 돌아가는 것도 똑같이 그럴듯합니다. 그는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우론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무르스, 키오스타메, 일본 총리, 심지어 앤서니 알바니지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호주에 있는 우리는 호주에서 엄청난 연료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계 지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 어쩌면 전부 블러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블러프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친이슬람 정권 회의론자들은 트럼프가 거래를 하겠다고 약속할 때마다 이슬람 정권을 폭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12일 전쟁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일주일의 기한을 줬고 이틀 만에 포르도를 폭격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때도 그는 그들에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협상 중인 척하다가 갑자기 이슬람 정권 전체 지도부를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휴전을 위해 노력 중이며 15개 항목의 평화 계획은 여전히 동일하다고 말합니다. 이란은 스스로 비핵화해야 하며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대리 세력 지원을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심각하게 약화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요구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슬람 정권이 지금 이 요구들을 받아들였다면 전쟁을 치른 의미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슬람 공화국이 패배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체면을 유지할까요? 제 요점은 이 혼란이 의도적이라는 겁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저는 트럼프가 그냥 짐 싸서 돌아가는 식으로 끝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는다면 아마 그게 그가 바라던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가 이슬람 공화국이 그렇게 믿길 바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네, 저는 트럼프가 전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는 경제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에게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는 또한 좋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가 진심으로 미래 세대에게 역대 최고의 대통령 중 한 명으로 기억되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가 전쟁에 참여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중동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인 이란 이슬람 공화국을 제거하고 어쩌면 중동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추구할 가치가 있는 유산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에게 아첨하고 그에게 호소하고 그의 이름을 따서 거리에 이름을 붙이고 노래를 부르고 트럼프 댄스를 췄습니다. 이런 일들이 많았고 트럼프가 이를 좋아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는 좋은 업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를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엔 4조 안에 전쟁이 끝나 우리가 승리할 거라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게 끝인가요? 그가 감수할 의향이 있었던 건 이 정도가 전부였던 건가요? 마치 이러한 국민 여러분, 노력했지만 잘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운이 나빴어요 라고 하는 것 같네요. 누군가와 합의를 해서 이 국면을 끝내야겠어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모두 저만큼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이런 가능성들은 모두 열려 있습니다. 제 마음은 뭐라고 말할까요? 제 마음은 그가 엄포를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란의 해방을 바라며 그가 이스라엘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휴전이 이루어지면 조만간 IRGC 지도부가 모습을 드러낼 겁니다. 그들은 벙커에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오자마자
이스라엘이 그들을 제거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게 허세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알겠습니까?